네, 안녕하세요. CJEB 웰빙 클럽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개그맨과 가수를 겸업하고 있는 조원석입니다. 얼마 전에 CJEB 방송국에서 저한테 강연 요청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섭외 전화를 받고 무조건 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방송국에서 섭외가 오면 반사적으로 일단 무조건 한다고 합니다. 그래 놓고 고민을 하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전화를 드렸어요, 피디님한테. 피디님께서 제 인생 얘기를 좀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제목을 브라보 마이 라이프라고 정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제목을 정하고 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과연 강연의 제목을 브라보 마이 라이프라고 정할 만큼 내가 잘 살아왔나? 나는 몇 점짜리 인생을 살아왔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브라보 마이 라이프라는 이 제목 안에는 지난날 제 인생에 대한 채점표도 들어있지만 앞으로 제 인생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브라보 마이 라이프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어떻게 제목 괜찮으세요? 브라보 마이 라이프 괜찮아요? 네네, 저는 늘 뭔가 불안할 때 이렇게 동의를 구하고는 합니다. 제가 살이 좀 많이 빠졌죠? 제가 약 한 20kg 이상, 30kg가 조금 안 되게 약 한 26kg에서 8kg 정도를 감량했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쉽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과거와 지금 현재의 저의 모습이죠. 28kg 정도 뺀 겁니다. 혹시 오늘 오신 관객분 중에 다이어트 비법 궁금하신 분 계세요? 살을 어떻게 빼냐 궁금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진짜 필요하신 분들은 손을 안 드시네요. 네. 잠깐 다이어트 비법을 여러분께 공개하자면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뭐 운동도 했고 또 식사도 조절을 했고 또 잠도 일찍 잤고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 저는 웃음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웃음 다이어트 특이하죠? 제가 약간 좀 엉뚱한 데가 있거든요. 어느 날 집에 이렇게 있는데 웃으면 복이 온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 속담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정말일까? 그래서 매일 낮 12시부터 12시 30분까지 서울에 있는 광화문 앞에 가서 매일 웃었습니다. 366일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막 웃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살이 빠지고 더 신기한 거는 웃으니까 혈색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잠깐 웃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고 본격적인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숨을 들이마시면서는 절대로 웃을 수 없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한번 웃어보세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숨을 내뱉느냐 들이마시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숨을 들이마실 때는 슬픈 거예요. 이렇게 울죠, 그죠? 웃을 때는 이렇게 숨을 내뱉습니다. 이렇게 내뱉어요. 그래서 우리가 웃음의 대명사는 전원주 선생님을 보면 늘 한번 뱉고 시작하시죠. 이렇게 호흡을 한번 뱉고 이렇게 시작하시죠. 이렇게 웃으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웃으면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살이 빠지려고 하면 내 몸속에 저 깊은 곳에 있는 호흡까지 다 뱉어낼 때까지 웃어야 돼요. 숨을 계속해서. 내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이거 보시고 함께 웃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이렇게 웃으면 살이 빠집니다. 이렇게 있는 숨을 다 뱉을 때까지만 웃으면 숨이 빠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번엔 다 함께 한번 웃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웃어볼까요? 자, 숨을 들이마시고 뱉어요. 이렇게 웃고 났더니 기분이 좀 좋아지지 않아요? 네? 기분이 좀 좋아지죠? 그러면 지금부터 제 인생 얘기도 기분 좋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광화문에서 웃을 때 찍어놨던 사진들이 있거든요.
제가 광화문에서 366일을 웃으면서 광화문에 오는 관광객들하고 계속 같이 웃자 그래서 웃었거든요. 전 세계 한 60개국 분들하고 같이 웃었더라고요. 네, 이렇게 웃었습니다. 자, 이제 기분 좋게 웃었으니까 제 인생 얘기를 기분 좋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개그맨이 꿈이었어요. 엄마가 산파 할머니를 집으로 모셔서 저를 낳았대요.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전 태어날 때부터 코를 흘리고 있었대요. 산파 할머니가 저를 받으시고 막 웃으셨대요. 그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막 웃으시면서 내가 외정시대 때부터 일제시대 때부터 개를 받는 산파 일을 했는데 이런 애는 처음 본다고 그러시면서 막 웃었대요. 그리고 이제 학창시절에는 학년이 돼서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바뀌시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이제 늘 오시면 저를 처음 보는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꼭 하셨어요. 야, 거기 코 흘리면서 사탕 먹는 놈 나와. 그럼 그게 전 겁니다. 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코 흘리면서 사탕 먹는 놈 나와. 그러면 같은 반 친구들이 아니에요. 걔 원래 그래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친구들에게 웃음을 줬었고, TV에 나오기 전에도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맞은편에 앉아 계신 분들이 저를 보고 많이 웃었어요. 그 이유를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전 모르겠어요, 왜 웃는지.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죄민수라는 캐릭터를 이제 연기해서 예능 프로그램에 나갔는데, 제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는데 게스트들이 제 얼굴을 가지고 지들끼리 15분 동안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상하게 생겼다, 비현실적으로 생겼다, 형이 이상학적으로 생겼다. 우리끼리는 저 같은 얼굴을 이제 반찬이 좋다 그럽니다. 별다른 토크거리가 없으면 제 얼굴을 가지고 이제 막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반찬이 좋은 개그맨이죠. 한 번은 그 얼굴에 관련된 에피소드 중에 정말 야, 이건 정말 대박이다 하는 일이 있었는데, 한 번은 어떤 교양 프로그램에 나갔어요. 근데 거기 나오신 분이 인류학 박사님이에요. 인류학 박사님은 뭐를 하시는 분이냐면 그분의 조상을 맞추는 거예요. 그분의 생김새를 보면서. 예를 들면 이렇게 두개골이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위가 이렇게 좀 넓으시면 이분은 조상이 남방계 사람이다. 따뜻한 쪽이다. 뭐 이렇게 가름하면 뭐 북방계 사람이다. 이런 걸 맞추시는 분이에요. 인류학. 그러니까 조상을 맞추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게스트 분들을 계속 이제 맞추는 거죠. 이분은 남방계, 북방계 이렇게 쭉 맞추시다가 제 순서가 딱 왔습니다. 이분이 아무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저를 계속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이분은 정말 자기 평생을 바쳐서 인류학을 연구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나한테 무슨 얘기를 못하면 이분의 어떤 그 학문의 존폐 위기가 온 거야. 그러니까 막 게스트들이 막 웃고 막 난리가 났죠. 그러더니 이분이 한참 있다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원석 씨는 미래형 얼굴입니다. 아직 지구상에는 발견되지 않는 얼굴입니다 해서 대박이 났던 적이 있었죠. 이 정도면 뭐 제가 왜 개그맨이 꿈이었는지는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개그맨 데뷔를 하고 약 7년 정도의 무명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M본부에서 방송되는 개그야라는 프로그램에서 죄민수라는 캐릭터로 일약 스타덤에 오르죠. 첫 방송이 1월 1일 날 나갔어요. 당시에 M본부에서 했던 드라마가 주몽이라는 드라마였는데 그 드라마가 시청률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드라마가 끝나고 하는 코미디 프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신 거야. 거기다가 2007년 1월 1일 날 첫 방송이 나갔기 때문에 첫 해부터 밖에서 뭐 이렇게 약주를 하시거나 그러시지 않고 가족들끼리 모여 계신 분들은 거의 다 TV를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률이 엄청 높게 나온 거예요. 많은 분들이 보신 거예요, 그 방송을. 그래서 2007년 1월 1일 날 첫 방송이 나가고 1월 2일 날 그 프로그램에 녹화를 하러 가는데 같이 코너를 했던 최국 씨한테 전화가 와요. 택시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분이 전화를 딱 받자마자 마치 영화 같았습니다. 야, 원석아, 너 떴어, 대박 났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난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방송국에 딱 갔는데 사람들이 저를 보고 수군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야, 저거 봐봐, 야, 쟤 봐봐, 야, 죄민수야, 죄민수,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 내가 떴구나라고 느낀 건 언제냐면 방송국에 갔는데 경비 아저씨가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 전날까지만 해도 제가 출입증을 찍고 이렇게 들어갔어야 됐거든요. 근데 경비 아저씨가 저한테 어서 오십시오. 문을 딱 열어주시는 거예요. 얼굴을 알아보고 출입증을 쓰지 않고 얼굴을 알아보고 방송국 문을 열어본다는 건 연예인으로 인정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하루 만에 최민수라는 캐릭터로 일약 스타덤에 오릅니다. 그리고 저는 2007년도에 MBC 연예대상을 받게 됐죠.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1등이란 걸 해봅니다. 제가 이전까지 생각을 해보니까 살면서 한 번도 1등을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공부도 1등을 해본 적이 없고 달리기도 1등을 해본 적이 없고 1등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대한민국 개그맨 순위 1등을 해봅니다. 상반기 2007년 상반기 동안 저는 몇 안 되는 꿈을 이룬 사람이 됐죠.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당시에 저를 기억하시면서 내 인생에 가장 행복할 때가 아니었나, 조원석의 인생에 가장 행복한 시절이 저 때가 아니었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렇지만 실제로 저한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 시간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제가 너무 목표 지향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무명 개그맨 시절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들이. 그러니까 어떻게든 떠서 이 무명 개그맨 생활을 좀 벗어나야겠다. 돈을 벌어야겠다. 그래서 너무 목표 지향적으로 살았어요. 그 당시에 동료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현실을 즐기지 못하고 너무 나는 꼭 스타가 될 거야 하는 목표만 생각하고 살았어. 그러니까 결국 제가 스타가 됐는데도 뭐 이런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처뿐인 영광이었죠. 네. 그리고 또 하나 행복하지 않았던 이유는 꿈을 이루고 났더니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처음에 개그맨이 될 때 예능 MC나 요즘 TV에 많이 나오시는 예능인들이 꿈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이주일 선생님, 심영래 선생님처럼 선배님처럼 코미디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꿈을 이루고 났더니 더 이상 갈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죠. 야, 이래서 옛날 어른들이 꿈을 크게 가지라고 하나? 꿈이 이루어지고 나면 뭔가 허탈하고 더 이상 내가 이룰 곳이 없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하셨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제 꿈에 대해서 꿈을 이루고 나서 별로 행복하지 않자 저는 이제 제 본업보다는 세상의 재미에 빠지죠. 술과 세상의 재미를 찾아서 떠납니다. 제가 이제 수많은 연예인들과 잠깐 그때 얘기를 드리자면 제가 이제 수많은 연예인들과 술을 마셨었는데 동료들과 가장 기억에 남는 술자리는 김은국 선배님과 이계인 선배님과 함께 했던 그 술자리를 저는 평생 동안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술을 마시면 좀 빨리 취하는 편인데 그날은 술이 하나도 안 취했어요. 왜냐하면 술을 마시는데 무슨 사파리에서 술을 마시는 것 같더라고요. 말소리가 안 들리더라고. 오, 으아, 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가졌던 술자리가 참 기억에 남고 뭐 즐겁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술과 세상의 재미를 찾아가면서 또 하나 내 일의 한계를 느끼니까 자꾸 다른 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겠습니까? 제가 전혀 모르는 분야의 일인데 어떻게 됐겠어요? 사기를 당하죠. 사기를 당합니다. 그때 제가 여러 번 사기를 당했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제가 커피 사업으로 사기를 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커피 사업으로 사기를 당할 때 이탈리아의 이제 나폴리라는 곳을 갔어요. 근데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그분들이 커피 로스팅, 커피를 볶는 걸 보여주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냥 방앗간에서 깨볶는 거 보여주는 거야. 근데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저한테 동양인 최초로 이 로스팅 과정을 공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야, 대박이다. 내가 동양인 최초로 이걸 보게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 나중에 사기를 당하고 나서 생각을 했더니, 잘 생각해 보세요. 전라도 목포에 있는 어떤 할머니가 홍어회를 무치면서 어떤 백인을 데려다가, 야, 너 이거 무치는 거 봐봐. 그래 놓고, 외국인 중에 네가 처음 보는 거야. 이거랑 뭐가 달라요? 그렇죠? 이거랑 뭐가 달라? 그러니까 사리 분별을 잘 못한 거죠.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자꾸 다른 일에 시선을 두니까 당연히 그 일은 이루어질 리가 없고, 거기다가 술을 마시고 세상의 재미를 찾다 보니 영혼도 망가지고, 결국 저는 급기야 음주운전으로 사회면을 장식한 사고친 문제 있는 연예인이 되죠. 한물간 연예인이. 그렇게 저는 꽤 오랜 시간 방황을 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을 해야 좋을지, 그리고 이제 내가 다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몰랐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매니저분이 저를 찾아와요. 그래서 저한테 트로트 음반을 한번 내자고 제안을 합니다. 굉장히 뜬금없잖아요, 그죠? 왜 갑자기 조원석이라는 사람한테 트로트 앨범을 낼까? 그리고 저도 궁금했습니다. 왜 저한테 갑자기 트로트 앨범을 내자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2007년도에 최민수로 빵 떴을 때, 많이 알려졌을 때 어떤 제작자분께서 찾아오셔서 제가 그때 고독한 남자라는 앨범을 냈어요. 근데 그 앨범을 내고 활동하는 걸 그분이 유심히 지켜보시다가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찾아왔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과거에 내가 별 생각 없이 했던 어떤 일이 미래의 나에게 어떤 일을 만들어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혹시 여러분 저기 고독한 남자라는 노래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죠? 도대체 어떤 노래길래 그 노래를 듣고서 12년 만에 나를 찾아와서 음반을 내자고 하는지 궁금하죠? 그럼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고독한 남자라는 노래를 고독한 남자라는 노래를 굉장히 오랜만에 불러봅니다. 자, 조원석의 고독한 남자 박수 함성으로 출발합니다. 언제나 난 고독한 남자니까. 나는 네가 좋아. 그냥 네가 좋아. 너 좋은 이유 아무 이유 없잖아. 못생겨서 날 버렸니? 돈이 없어 날 버렸니? 날 버린 이유 아무 이유 없잖아. 널 만나 사랑을 배웠는데 이별이 보너스라니. 울지마 괜찮아 난 터프하니까. 이 세상 여자 너밖에 없냐니까. 갈 테면 가라 올 테면 와라. 오늘도 난 술 한 잔에 내 몸을 적신다. 갈 테면 가라 올 테면 와라. 언제나 난 고독한 남자니까.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언제나 난 고독한 남자니까. 감사합니다. 고독한 남자라는 노래가 이런 노래예요. 재밌죠? 그래서 당시에 제가 이 노래로 얼마 활동을 안 했는데, 아주 조금 활동을 했는데 저를 보시고 트로트 가수로 활동을 하자고 이제 매니저분이 저를 찾아왔죠. 그런데 그 매니저분이 저를 찾아와서 트로트 가수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덥석 한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왜 안 했을까요?
튕기느라고? 튕기느라고가 아니라 제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를 스스로 좀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올해 40이 넘었습니다. 이제 지금 제 나이에 무모한 도전을 할 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과연 트로트 가수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스스로 좀 생각을 했어요. 첫째,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내가 트로트를 좋아하느냐지. 사람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열심히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좋아하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무대를 하고 나면 아쉬움이 남아요. 조금 전처럼 제가 여러분께 노래를 딱 끝나고 나면, 노래가 딱 한 곡 하고 나면, 노래를 한 곡 하고 나면 야 그래 수고했다, 어디 가서 소주 한잔 하자, 야 놀자, 이게 아니라 아쉬워. 야 조금 전에 노래할 때 내가 눈을 저분하고 마주치면서 팔을 이렇게 쫙 뻗었어야 되는데, 쫙 이런 동작을 했어야 되는데 뭔가 더 잘하고 싶고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내가 아쉬움이 남는다는 건 제 스스로가 잘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잘하고 싶은 건 뭐예요? 좋아하기 때문에 잘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트로트를 좋아한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트로트 가수로 활동을 하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제 인생을 살면서 제가 기억했을 때 가장 성공했을 때를 기억하고 그 방법대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조원석이 벤치마킹하는 거죠. 누구를? 최민수를. 내 인생에서 내가 가장 성공했을 때를 기억해서 그 방법대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트로트 시장을 분석하는 거였어요. 트로트 시장을 분석한다는 건 뭐냐면 제가 개그맨이란 꿈을 막연하게 꿀 때가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개그맨을 해야겠다고 했을 때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내가 과연 말과의 개그맨인지 연기과의 개그맨인지. 자, 내가 만약 말과의 개그맨이라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는 몇 명의 말과의 개그맨이 있고 내가 그들 중에 몇 등을 할 수 있을까? 내 시장의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될까를 생각했죠. 트로트 시장도 마찬가지였어요. 트로트 시장도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내가 내 나이 또래에 그 전에 내가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될지, 정통 트로트를 불러야 될지 세미 트로트를 불러야 될지, 만약에 내가 세미 트로트를 부른다면 내 나이 또래의 남자 가수는 몇 명이나 되고 내가 과연 트로트 가수를 했을 때 어느 정도나 성공할 수 있을지 시장을 분석하는 게 필요했어요. 그리고 저기 보시면 레드오션과 블루오션이라고 써져 있는데 레드오션은 말 그대로 피 튀기는 시장이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경쟁하는 곳이야. 근데 블루오션은 푸른 바다처럼 아직 사람들이 많지 않은 미개척 시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건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개그맨도 그렇고 제가 했던 개그맨이라는 직업도 그렇고 트로트 가수라는 직업도 멀리서 보면 피 튀기는 시장인 레드오션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블루오션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트로트 가수가 대한민국에 몇만 명의 가수가 있다고 해도 제가 그분들과 다 경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미 트로트, 재밌는 노래를 하는 내 나이 또래의 남자 가수, 그러면 시장이 좁혀지죠. 가끔 사람들은 시장의 규모와 시장의 경쟁률을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트로트 시장을 분석하면서 저의 경쟁력을 생각해 보게 됐죠. 결론은 트로트 시장은 그냥 제 스스로 생각에 트로트 시장은 겉보기엔 레드오션이지만 제가 그 속에 들어가서 직접 부딪혀 본다면 결코 레드오션이 아닌 블루오션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장 분석을 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을 구별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을 보는 거울이에요. 나를 보는 거울.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개그맨이 꿈이 아니라 멜로 배우가 꿈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멜로 영화의 남자 주인공이 되려고 했다고 생각해 봐요. 제가 연예인으로서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안 됐겠죠. 사람이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예인에게는 자신을 보는 거울이 있어야 돼요. 자신을 보는 거울을 만들고 나면 그 거울에 자기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비춰보는 겁니다. 내가 먼저 나 스스로에게 낯설지 않도록 여러 번 나를 비춰보고 남 앞에 서야지 다른 분들도, 남들도, 관객분들도 저를 낯설게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자신을 보는 거울에 나를 비춰볼 때 어떻게 반복해서 훈련하고 어떻게 벤치마킹 할까가 중요했어요. 어떻게 나를 거울에 계속 비춰볼 거냐는 거죠. 이쪽에 보시면 김용임 씨가 있잖아요. 사진에. 저는 이제 개그맨과 가수를 겸업하고 있기 때문에 행사장에 가면 다른 가수 선배들을 만날 기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김용임 선배한테 물어봤습니다. 선배님, 노래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김용임 선배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입 모양을 예쁘게 하는 연습을 하래요. 아, 에, 이, 오, 우, 아, 에, 이, 오, 우. 이 연습을 계속하면 노래를 잘하게 된대요. 그 이유는 제가 알지 못했죠. 시간이 그렇게 많이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하루에 50분에서 100번씩 계속 이제 이 연습을 계속 했습니다. 아, 에, 이, 오. 근데 이 연습을 계속 하니까 정말 목소리가 예뻐지더라고요. 그래서 김용임 선배님께서 얘기해 주신 방법대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번은 진성 선배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또 진성 선배님한테 여쭤봤죠. 선배님, 노래를 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곡을 분석하는, 그러니까 곡을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라. 공부를 하라는 거죠. 신나는 노래를 어떻게 하면 더 신나게 부를지, 슬픈 노래를 어떻게 부르면 더 슬프게 부를지를 공부하고 분석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진성 선배님의 안동역에서라는 노래를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연습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번 들어볼까요? 자, 안동역에서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연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트로트 가수가 되려고.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맹세였다.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릎같이 덮는데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않는 사람아, 안타까운 내 마음만 녹고 녹는다. 밤이 깊은 안동역에서 기다리는 내 마음만 녹고 녹는다. 밤이 깊은 안동역에서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진성 선배님의 안동역에서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제가 이 노래를 아무리 연습한다고 해도 이 노래를 제가 진성 선배님처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네, 그래서 세 번째, 내 얘기를 하자입니다. 내 얘기를 하자는 건 뭐냐면, 제가 처음에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조원석이 살면서 성공했던 얘기, 최민수라는 캐릭터를 연기해서 성공했던 개그맨일 때를 추억하고 기억한다고 했잖아요. 그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제가 처음에 최민수라는 캐릭터를 어떻게 하게 됐냐면, 같이 코너를 했던 최국 씨랑 각자 서로 의견을 조율했어요. 코너를 짤 때 개그맨들은 연기하는 연기자처럼 이렇게 대본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들이 대본을 씁니다. 연기하고 싶은 걸. 그 최국 씨한테 구경은 뭘 하고 싶어? 그랬더니 그분은 MC가 하고 싶대요. 그리고 최국 씨는 저에게 뭘 하고 싶냐고 물어보길래 저는 멋있는 남자 역할을 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최국 씨가 저한테 멋있는 남자가 뭐냐? 그래서 제가 저기서 앉아서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있는 후배한테 가서 최민수 씨 흉내를 내면서 왜? 내 사인을 원하나?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 그래서 그 코너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가 노래를 하면서는,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면서는 내 얘기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노래를 받기 전에 내가 먼저 가사를 써서 그 가사에 맞춰서 곡을 붙여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혹시 그 가수 태진아 씨의 이름이 왜 태진아 씨인지 아세요? 본래 태진아라는 이름이 본명이 아니시죠. 근데 왜 태진아 씨냐면, 태연실 씨, 당시에 활동하시던 당대 최고의 여배우가 태연실 씨였어요. 그리고 남진의 진, 나훈아의 아, 이렇게 해서 태진아 씨라는 이름을 쓰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내가 내는 이 노래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대한민국 트로트 히트곡의 제목들, 내 노래가 이만큼 떴으면 좋겠다라는 그 제목들을 노래 가사에다 다 집어넣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노래가 나오죠. 예, 사랑은 아무나 하나, 가사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동반자, 갈대만도 못한 순정은 갈대의 순정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사랑의 배터리, 둥지, 그 다음에 무조건, 그 다음 보시면 샤방샤방까지. 이렇게 해서 제가 태진아 선배님의 이름에서 착안을 해서, 야, 내가 내 노래가 이만큼 떴으면 좋겠다는 노래 제목을 다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제 얘기를 한 이 노래를, 저의 신곡 됐다 그래라는 노래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난 괜찮아 됐다 그래, 사랑은 아무나 하나, 동반자 아무나 되나, 할 때만도 못한 순정, 사랑의 배터리 떨어졌다, 미련 두지마 됐다 그래, 둥지를 틀면 사랑은 또다시 찾아온다, 어머나 하며 무조건 날아온다, 됐다 그래 됐다 그래, 떠나간 너 됐다 그래, 샤방샤방한 그 사람 만나서 난 잘 산다 됐다 그래, 난 괜찮아 됐다 그래. 노래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어요? 노래가 신나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바람을 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편하고 제가 스스로가 신나서 부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께 트로트 시장을 분석하고 반복해서 훈련하고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울을 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얘기를 하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제 얘기를 쭉 들으시고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과연 조원석이 최민수를 벤치마킹해서 트로트 가수 성공을 했느냐? 그건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저도 이제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우리 웰빙 클럽에서 약 한 2년 뒤쯤 다시 불러주시면 그때는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아직 어떤 결과를 얻지 못하신 어떤 결론을 얻지 못하신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브라보 유얼 라이프. 지금까지 조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